8개월 체납 세입자를 쫓아내려던 냉정한 건물주 서구 302호 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흘러나온 건 낡은 피아노 소리, 40년 전 자신이 작곡한 5월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곡 어디서 배웠니? 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합니다. 16살 소녀 서진이 꺼낸 악보 모서리에 흐릿한 글씨, 서구에서 미자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의 증표가 이 반지하 방에서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장서구는 이미 눈을 뜹니다. 63세의 몸이지만 생체 시계만큼은 정확했죠.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 보일러실로 향합니다.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각 세대 계량기 사진을 찍고 장부에 기록을 남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서구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음이 귀를 채웁니다. 윙윙거리는 순환 펌프 소리, 간헐적으로 들리는 가스 점화음. 서구는 압력계 바늘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한 후 수첩에 기록합니다. 압력 정상, 온도 65도. 20회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각 세대 현관 앞 계량기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201호부터 303호까지 모두 12세대. 핸드폰 카메라로 계량기 숫자를 찍고 전월 대비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202호는 전월보다 10만 원어치 더 썼고 301호는 오히려 줄었네요. 서구는 이런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302호 8개월. 빨간 펜으로 체납 명단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서구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울 변두리 이 낡은 3층 다세대 건물의 주인이 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IMF 때 은행 지점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6년간 다닌 은행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던 그 씁쓸함이요.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서구는 한동안 방향을 잃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나가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때 아내 미자가 말했습니다. 서구야, 이제 우리만의 작은 터전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 그때 받은 퇴직금과 대출로 마련한 이 건물이 지금의 서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때로는 체납 세입자들과 실랑이도 벌이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수리하기도 하죠. 은행원 시절의 넥타이와 구두 대신 이제는 작업복과 운동화가 서구의 유니폼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은 서구는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302호 월세 독촉, 203호 보일러 점검, 1층 공실 청소. 빼곡히 적힌 메모를 보니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서구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 통제 가능한 일들. 은행원 시절 익숙해졌던 규칙적인 삶의 연장선이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 장부를 넣으려던 서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서랍 깊숙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보이거든요. 노란색 라벨지에 아내 미자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5월의 약속? 서구는 조심스럽게 카세트를 꺼내 들고 재생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곧 손을 떼고 맙니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카세트에는 서구가 젊은 시절 직접 작곡해서 미자에게 불러주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대학 시절 기타를 치며 꿈꾸던 시절의 흔적이죠. 하지만 미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듣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서구야,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숨을 쉰다. 미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속에서 맴돕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구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말이었죠.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미자의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부동산 중개사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재개발 소식 때문이죠. 사장님, 이 동네 재개발 확정이에요. 구청에서 정식 발표도 났고요. 지금 세입자들 다 빼고 시행사에 넘기시면 대박 나실 텐데요. 뭘 망설이세요? 요즘 같은 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중개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 수익을 보여줍니다. 현재 월세 수입의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서구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답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서구 자신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을 뿐이죠. 반지하 복도를 지나가며 서구는 각 세대의 문 앞을 살핍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습기 때문에 눅눅해진 신문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젖은 장판 위로 발자국 소리가 축축하게 울립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복도,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 녹슨 우편함들. 이곳의 풍경은 화려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서구의 전부였어요.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손수 고치고 세입자들과 부딪히며 만들어온 15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서구는 이 건물과 한 몸이 되어갔습니다. 건물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이곳의 일상은 차갑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숫자들의 세계였죠. 월세 납입일, 관리비 정산, 수도세 검침. 모든 것이 정해진 날짜와 규칙에 따라 돌아갔습니다. 서구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어요. 변수가 적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말이죠. 서구는 302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8개월째 밀린 월세,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세입자. 오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체납 고지서와 내용 증명 사본을 든 서구의 손이 초인종 버튼을 향해 뻗어갑니다. 딩동, 딩동. 한 번, 두 번 눌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서구는 귀를 문에 대고 안의 기척을 살핍니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나오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체납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피하려고 숨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한미숙 씨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월세건으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서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연습곡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귀에 익숙한,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선율이었거든요. 첫 번째 마디가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도 서구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디에서 반음 내려앉듯 돌아서는 그 독특한 전조가 들려오는 순간 서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5월의 약속? 40년 전 23살의 서구가 대학로 다방에서 기타를 치며 미자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직접 작곡한 곡이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구와 미자만의 노래.
그런데 어떻게 이 반지하 방에서 그 선율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서구는 문에 더욱 바짝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중간 부분의 하행 선율, 마지막에 올라가는 멜로디 라인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이 곡을 배웠을까요? 서구는 그 곡을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미자와 단둘이서만 불렀던 노래였으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구의 소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16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교복 치마 아래로 빼곡한 다리가 보이고 손끝은 피아노를 오래 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엄마는 아직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소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서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구는 소녀 너머로 방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방 한편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서 있었어요. 황학동 중고시장에서 주워왔을 법한 외피가 곳곳 벗겨진 낡은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건반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악보 받침대 위에는 손으로 쓴 오선지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 곡 어디서 배웠니? 서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이었어요. 소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피아노 의자 밑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오선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구가 그 악보를 받아들고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흘러내린 연필 자국, 군데군데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글씨. 서구에서 미자에게 40년 전 서구가 직접 손으로 적어 넣은 헌정사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가. 서구는 중얼거리며 악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손글씨가 맞았어요. 젊은 시절 날카롭고 성급했던 필체, 음표 하나하나에 담긴 설렘과 간절함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보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아노 살 때 의자 안에 끼워져 있었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는 작년 겨울에 황학동에서 10만 원에 샀는데 집에 와서 청소하다 보니 의자 쿠션 밑에 이 악보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원래 주인 이름이 미자였던 것 같아요. 악보 맨 뒤 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진의 말에 서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피아노였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미자는 피아노를 치지 못했어요. 기타만 조금 칠 줄 알았지 피아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미자의 이름이 적힌 피아노에서 서구의 악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작곡가세요? 서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취미로 조금. 옛날 얘기지. 하지만 서진은 악보를 소중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서 계속 연습했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요. 서진이 피아노 앞에 앉더니 문제의 그 부분을 연주했습니다. 두 번째 마디에서 반음 내려앉는 전조, 그 미묘한 화성의 변화가 좁은 반지하 방을 채웠어요. 서구는 그 선율을 들으며 4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학로 진미다방,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공연장에서 기타를 치며 미자에게 고백하던 그날 밤. 미자야, 이 노래는 너만을 위한 거야. 젊은 서구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노래가 이 아이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서구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자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선율이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아이를 통해 다시 들려오다니요. 연습을 많이 했구나. 서구가 말하자 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곡이라서요. 듣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엄마 오시는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며 한미숙이 들어섭니다. 42살의 나이에 비해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 분식집 야간 알바 앞치마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미숙은 서구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월세 얘기하러 왔습니다. 8개월째입니다. 서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그 선율 때문에 마음이 온통 뒤죽박죽이었거든요. 미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만 서진이가 학교 마치는 3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두탕 뛸게요. 미숙의 말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서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장부를 꺼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8개월이면 충분히 기다린 겁니다. 법대로 하죠. 미숙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서진이 엄마 옆에 바짝 붙어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정말 나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해도 생활비로 다 나가고. 하지만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피아노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피아노 가져가겠습니다. 담보로. 안 돼요. 서진이 문 앞을 벌떡 막아섰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엄마랑 제가 주워와서 같이 고친 거예요. 안에 있는 악보도 정말 소중한 거라고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지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자신만의 원칙 때문이었죠. 사정은 이해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서구가 등을 돌리자 미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제발이요. 피아노만은. 저 아이한테 피아노만은 남겨주세요. 하지만 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월세를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하시든지 선택하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서구의 귀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서구는 계단을 내려가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건물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5월의 약속, 자신이 작곡한 그 선율이 서진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던 순간의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내가 쓴 곡이 왜 저기 있지? 서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자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악보가 서진의 손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아노의 원래 주인이 미자였다는 서진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보일러 점검을 마치고 나서 302호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5월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바흐의 인벤션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연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서구는 문 앞에서 한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처음으로 숫자 바깥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세 8개월, 법적 절차, 담보압류. 모든 게 숫자와 규칙으로 정리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점심때쯤 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동생 금이었어요. 오빠, 재개발 얘기 어떻게 생각해? 중개사가 자꾸 연락 온다는데. 아직 생각해보고 있어. 서구의 대답에 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세입자들한테 휘둘리고 월세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편하게 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서구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재개발 바람을 타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12가구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서진과 미숙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죠. 저녁 무렵 서구는 다시 302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곡이었어요. 쇼팽의 녹턴. 서진의 연주는 어제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연주였어요. 서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미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구야,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숨을 쉰다. 그때서야 서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꿈,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나서 서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엄마 계시나? 네, 잠깐만요. 잠시 후 미숙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아마 밤새 걱정에 잠 못 이뤘을 거예요. 미숙이 문 앞에 서서 서구를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진 얼굴에 절망이 스며 있었어요. 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사장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상환 계획서를 써주세요. 현실적인 계획으로요. 그리고 서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학교 계속 다녀야 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 인사를 연거푸하려는 미숙을 서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대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구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어제 말했던 악보 말인데 정말 피아노 살 때 들어있던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어제 못 드린 게 또 있어요. 봉투 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구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대학로 진미다방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통기타를 맨 청년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 바로 젊은 시절의 서구와 미자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푸른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3년 진미다방 5월의 약속 내 남편 서구에게. 미자의 정성스러운 필체였어요. 서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미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중 하나였어요. 결혼 후에도 지갑 안에 늘 넣고 다니던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황학동에서 피아노 살 때 의자 안에서 나왔어요. 주인이 미자였던 것 같다고 중고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서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이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이 곡을 만드신 거예요? 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시절에 아마추어였지만 말이야. 대학가요제 예선에 몇 번 나간 게 전부고.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꽂혔어요. 서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40년 전에 만든 곡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더구나 미자의 피아노에서 그 악보를 찾아낸 아이가 말이에요. 피아노 조율사를 불러서 제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서구의 말에 서진과 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그러실 필요는. 피아노는 제대로 조율해야 소리가 살아나는 법이죠. 사실 서구는 조율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의 피아노라는 생각이 들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연주 실력을 보니 제대로 된 피아노에서 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틀 후 조율사가 와서 피아노를 점검했습니다. 서구도 함께 지켜봤어요. 조율사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지만 관리를 잘하셨네요. 음색이 참 따뜻합니다. 조율이 끝나고 서진이 시험 삼아 몇 마디를 쳤을 때 서구는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래 닫아둔 방을 환기시킨 것처럼 선율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곡 쳐볼래? 5월의 약속 말이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첫 마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서구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진미다방 지하 공연장, 담배 연기 사이로 흘러나오던 그 선율이 지금 이 반지하 방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중간 부분에서 반음 내려앉는 그 전조가 나올 때 서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자가 그 부분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서구야, 이 부분이 가슴을 콩콩 뛰게 해. 미자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연주가 끝나자 서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잘 친다. 어디서 배웠니? 혼자 독학했어요. 인터넷 보면서요. 서진의 대답에 서구가 놀랐어요. 혼자서 이 정도 실력을 만들었다니 놀라웠거든요. 그때 서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금이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매매 계약 오늘 도장 찍었어. 서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재개발 시행사에서 포괄 위임장 쓰라고 했잖아. 오빠 도장으로 계약 진행했어. 서구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내 도장? 내가 언제? 오빠 지난달에 술 마시고 그랬잖아. 까먹었어? 나한테 위임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서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난달 금이와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은 있었지만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금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요. 서진과 미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건물의 모든 세입자들이 나가야 합니다. 서진과 미숙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구는 그동안 금이를 만나 위임장건을 따져보려 했지만 금이는 계속 피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서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구가 보일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나가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302호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명도 집행전 안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철거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중 한 명이 공문을 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은 엄마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고요. 잠깐, 뭔 소리입니까? 아직 정식 통보도 받지 않았는데. 서구가 앞으로 나서자 남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주시죠? 이미 매매 계약 완료됐고 위임장도 접수됐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숙 씨 맞죠?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자만 석 달째 밀렸습니다. 오늘 정산하셔야죠. 미숙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당장 없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저거라도 가져가죠. 얼마 안 되겠지만. 안 됩니다. 서구가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사채는 경찰서로 가세요. 그리고 명도는 아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웃기라도 하듯 비웃었어요. 건물주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하는 거고. 그때 금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 좀 봐. 시행사 계약금 벌써 들어왔다고. 금이가 서류 봉투를 서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매매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서구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이었습니다. 내 도장은 내 손으로만 찍습니다. 서구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하지만 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술김에. 그날 기억 안 나? 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술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었던 걸까요? 그때 미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서진이 미숙을 붙잡았지만 미숙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저혈당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구급차 불러요. 서구가 소리쳤습니다. 사채업자들과 명도 집행관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슬금슬금 사라졌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미숙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숙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피아노 원래 주인이 정말 미자였나요? 미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저 99년의 미자 여사님이 계셨던 병동 간호조무사였어요. 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자가 세상을 떠나던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침대 머리맡에 그 악보들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꼭 다시 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장례 끝나고 병원에서 분실되었다고 해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죄스러웠어요. 여사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몇 년 전에 황학동에서 그 피아노를 보게 됐어요. 중고가게 사장님이 말하기를 원래 주인이 미자라고 하더라고요.
서구의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사온 거예요. 서진이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자 여사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어서요. 서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미자의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둘러둘러 서진에게 전해졌다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니요. 미자야, 내 부탁이 저 아이 손끝에서 살아있었구나. 서구가 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서진아. 하지만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하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서 피아노를 치죠? 그 말을 들은 서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 아이가 미자의 피아노와 헤어져야 한다니요. 미자의 마지막 부탁이 다시 한번 무산되는 거였어요. 서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기로요. 병원에서 돌아온 서구는 곧바로 은행 동창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서구와 같은 대학을 나와 은행에서 일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동기였어요. 서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재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구는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거 좀 봐줘. 내가 정말 이런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을까? 재현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서구야, 이 위임장 요건 흠결이 충분해. 날짜 기재도 애매하고 증인 서명도 없어. 그리고 재현이 돋보기로 인감을 살펴봤습니다. 인감 날인 상태도 좀 이상해. 압력이 고르지 않아. 서구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무효라는 뜻이야? 충분히 다툴 수 있어. 임차인 보호, 미성년자 학기 중 강제 퇴거 금지. 가처분 신청하자. 서구는 평생 익숙한 법조항과 조건들을 이번엔 사람을 위해 꺼내들었습니다. 숫자와 규칙을 세입자들을 내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구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금이야, 내가 사람 대신 숫자를 택했던 날 미자를 보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번엔 거꾸로 가련다. 재개발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앗아간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겠니? 편지를 쓰고 나서 서구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기타 케이스를 찾아냈어요. 오래된 통기타, 카세트 더미, 그리고 손으로 쓴 악보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5월의 약속의 완성본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남은 건 허밍과 기억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다. 내가 채워줄게. 서구는 기타를 꺼내 조율했습니다. 오랫동안 치지 않았던 손가락이 서투르게 현을 짚었어요. 하지만 점차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미자 앞에서 연주하던 그 감정들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다음 날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서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기타를 들고 있었어요. 서진아, 같이 연주해 볼까?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서진과 옆에 선 서구. 마치 40년 전과 지금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곡은 미완성이야. 마지막 부분이 없어. 서구가 설명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 함께 말이야. 피아노의 첫 마디가 시작되고 기타가 그 위에 화음을 얹었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공간이 음악으로 가득 찼어요. 서구는 연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상실을 지나 회복으로 넘어가는 다리 위를
이제 혼자가 아닌 서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거리요. 그때 미숙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을 나가야 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미숙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건으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위임장에 문제가 있어요. 가처분 신청도 했고요. 미숙과 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있어요. 서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개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키겠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이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숙 씨는 건물 관리를 도와주시고 서진이는 음악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서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층 공실을 음악 연습실로 만들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요. 미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 텐데.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숨을 쉽니다. 서구가 미자의 말을 되뇌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서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5월의 약속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가 만든 새로운 코다가 붙어 있었어요. 미완성이었던 곡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율이 흐르는 동안 서구는 생각했습니다. 미자의 마지막 부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드디어 숫자, 바깥의 세계로 한 발 내딛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금이와 시행사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구청 주민 설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행사 관계자들은 미리 와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 금이도 계약서, 원본을 들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구는 서진의 손을 잡고 강당 뒤쪽에 앉았어요. 서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이 자신들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구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시행사 대표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은 모두 철거하고 최신식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조감도를 보여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어요. 기존 건물주분들께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배정해드리고 임차인분들께는 이주 대책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금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장서구 소유 건물의 대리인입니다.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이가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구에게 쏠렸어요. 저는 장서구입니다.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입니다. 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임장도 무효이고 매매계약도 철회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시행사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서구 씨, 이미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번복할 수는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서구가 법원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위임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한 주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혼자서 재개발 다 망치려고?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네. 이기적인 거 아니야? 서구는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거절했어요. 그때 옆 강당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니어 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서구는 서진의 손을 잡고 옆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합창단 공연 중간 휴식 시간이었어요. 서구는 사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무대를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 있는 아이가 한 곡 부르고 싶어 해서요. 사회자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서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승낙했어요. 그럼 짧게 한 곡만요. 무대 중앙에 놓인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서진이 앉았습니다. 서구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40년 전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친 약속이었습니다. 서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저를 붙잡아 두던 숫자들을 놓아준 오늘의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서진이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5월의 약속의 선율이 강당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객석의 노인들이 숨을 고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7080년대 다방 음악의 뉘앙스가 섞인 선율이었어요. 그 세대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정서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반음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 전조에 객석이 술렁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음악이 주는 감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서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불법 위임장으로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주로서 이 일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가 서구를 클로즈업했어요.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개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금이가 울먹이며 앞으로 나왔어요. 오빠, 나도 겁났어. 노우가 앞으로가 불안해서 그랬어. 서구가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금이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오빠가 맞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서구가 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금이야, 불안은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는 거다. 객석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까지 재개발을 외치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경찰이 나타나 사채업자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구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서진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서구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진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음악이 더 많이 남아있어. 무대 위에서 바라본 객석의 얼굴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봄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어요.
위임장이 무효 처리되면서 매매 계약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행사는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서구의 건물은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서구는 1층 공실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방음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자 음악도서관. 미자 여사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미숙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의 마지막 부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낮에는 동네 아이들의 피아노와 기타 무료 레슨장이 되었어요. 저녁에는 시니어 합창단이 연습하는 공간이었죠. 미숙은 도서관 관리자로 정식 채용되었습니다. 분식집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였어요. 사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 김재현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무리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미숙은 이제 걱정 없이 서진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금이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도서관 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커피는 내가 내릴게. 단무지는 2개까지만. 금이가 농담을 던지며 커피포트를 들었어요. 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무지는 3개까지 허용이야. 두 남매의 어색하지만 따뜻한 농담에 도서관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동네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어느 저녁, 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니어 합창단도 와서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함께했어요. 서진이 무대 중앙에 앉았습니다. 미자의 피아노 앞에서요. 오늘은 선생님이 마지막 코다를 써주신 곡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서진의 소개에 박수가 터졌어요. 서구가 옆에 앉으며 기타를 들었습니다. 이 곡은 40년 전의 약속이었지만 오늘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피아노의 첫 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기타가 화음을 얹었습니다. 5월의 약속 다시 5월. 완성된 곡의 제목이었어요.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서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계산법을 배우게 된 이 시간들을요.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순간들을요. 선율이 반지하 골목을 지나 재개발 현수막을 지나 노을 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악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채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려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자야, 우리 약속 지켰다. 그리고 내 남은 날은 이 집 지키고 이 아이들 음악 들어주느라 바쁠 거다. 서진이 서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곡은 뭘 연주할까요? 서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곡은 사람이야. 창밖으로 늦은 봄바람이 불어와 미자 음악도서관 간판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동네의 새벽은 이제 한 박자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시작될 거였어요. 서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음악을 나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요. 미자가 남긴 마지막 말의 진정한 의미를 드디어 깨달은 거였습니다. 도서관 한편에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다른 편에서는 할머니들이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그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이 가득한 삶 말이에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